마감의 정석입니다. 주 후반으로 접어듭니다. 목요일, 금요일장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김정수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장 한마디 알려주세요. 코스피 2200에서 2550까지 지수를 이끈 배터리 주식들 추세 유동성을 확인하자.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올해 반도체하고 배터리는 꼭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또 지수를 봤을 때도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를 상당히 나침반이 되는 종목으로 얘기를 해주셨죠. 큰 주식들을 많이 소개를 해주시기는 했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2차전지가 좀 조정을 받아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좀 더 설명을 해주실까요? 오늘은 앵커님께서도 질문하셨으니까 그냥 무작위로 질문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식으로 방송을 진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배터리 먼저 좀 물어보셔가지고 이거 관련돼서 제가 먼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그죠? 이게 59만 원 선 정도. 이 자리는 2023년도 익스펙트에 수렴하고 있다. 59만 원에서 한 54만 원 정도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74에서 77 정도가 익스펙트가 반영이 된 자리죠. 그래서 기존에 51만 원대 공략하셨던 분들이나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에 공략하셨던 분들은 이익이 계속 좀 커지고 있는 구간인데 반대로 이제 좀 뒤늦게 좀 참여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오늘 같은 시장에서 좀 고민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에코프로가 이번 시장을 좀 이끌어 왔었기 때문에 에코프로가 먼저 브레이크가 좀 걸려야 되지 않을까. 그때까지는 가격 조정 구간이 오늘 좀 시작된 자리가 아니냐. 전 이런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에서 사실 이번 구간에 배터리 랠리가 만들어졌었기 때문에 어느 선 정도에서 얘가 브레이크가 걸릴 것이냐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거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으니까 이전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었던 자리를 우리가 기준을 보면 되지 않을까? 그 자리가 얼마 정도 나오냐면 한 57만 원 전후에서 기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57만 원 전후로 한 이 박스권의 이 수렴 자리를 만들 거냐 아니면 여기서 한 단계 더 바텀을 다운시켜서 한 44에서 46 정도의 바텀까지 만들 것이냐. 요 구간이 올 때까지는 박스권에 대한 이 범위가 아직 만들어진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배터리 전략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렸던 게 이제 롯데 에너지잖아요. 그 LNF 17만 원에 못 사신 분들은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를 좀 사셔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57,000원 추천을 좀 드렸었고 그리고 62,3천원 제 공략 의견을 좀 드렸었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는 일부 좀 챙기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부는 좀 챙기면서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또 같은 관점에서 뻥 대신 닭 전략으로 이 방송을 통해서 한솔케미칼도 배터리 음극재 관련된 요 신사업에 대한 밸류는 인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여러분들에게 20만 원의 공개 추천을 다시 했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25만 6천 원까지 한 25% 수익률이 나오다가 오늘 조정이 나왔는데 요것도 저는 좀 일부 좀 챙길 때가 됐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은 지수를 우리가 판단을 할 때는 이런 판단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2,500에서 지금 2,600까지 가는 데 있어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나 이주 주식이 아직 추세가 무너진 건 아니잖아요. 벌어졌던 이격을 좀 줄이려고 하는 거니까 얘네들이 그냥 추세가 있는 한 지금 삼성전자 정도 보면서 2600대까지 지수 목표치는 그대로 가져가면 될 것 같고 대신 배터리의 이 빈자리를 반도체나 또는 바이오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가 좀 메꿔줄 수 있겠다라는 전략을 세우면서 이번 구간 여러분들이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를 보면 삼성전자가 59,000원 방어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제시했던 가격이 7만 원 전이잖아요. 이런 거는 무난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좀 드렸었냐면은 92,000원 자리를 언급을 하면서 89,000원이라는 거는 치킨 게임 때의 밸류고 92,000원을 넘어갔었을 때 유동성이 중요하다.
그러면 이거는 한 단계 진급된다라는 의미를 좀 드렸어요. 오늘 딱 92,000원 자리에서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배터리로 2,200에서 2,500대까지 좀 끌고 오는 데 있어서 배터리가 주도를 했었다면 이제는 좀 자동차 쪽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뭐 현대자동차도 여러분들이 19만 원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기아나 현대모비스까지 좀 참여를 하면서 언택트의 빈자리를 자동차가 메꿔주면서 이번 시장에 이 바텀 계속 좀 높이고 있다. 이런 판단을 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80만 원 이하에서 매수 의견을 좀 드리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 그룹 이런 건 좀 호재 나올 때 사지 말고 그죠? 이 램시마 SC 요 임상 때의 가격이니까 뭐 셀트리온도 그렇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도 여러분들에게 뭐 3월 말 4월 달 초부터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추천 보유 의견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계속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지금 흑자 쪽으로 좀 보폭을 넓혀야 된다고 하면서 지난 시간에 제 유한양행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흑자 기업으로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에이티팜이나 ABL 바이오처럼 우리가 신약을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흑자가 나고 있는 기업들 이런 쪽을 공략을 하면 시장 좀 능히 이길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잘 실천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이끌어왔던 주체는 배터리라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이 배터리에 대한 이 핵심 주식들이 만약에 무너지는 흐름들이 나오면 시장은 언제든지 조정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보유하신 주식들 가운데서 좀 약간 그 현금이 없으신 분들은 현금도 일부 저는 만들어야 되는 단계로 이제는 좀 접어들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는 거고요. 지수에 대한 거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삼성전자 요거 보면서 결정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수익률을 좀 키울 수 있는 거는 그동안에 이제 배터리 쪽에서의 전략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반도체 쪽하고 자동차 그 다음에 바이오 쪽에 순환매를 놀리면 시장을 계속 이겨나가는 식의 포지션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번 구간도 좀 즐겁지 않을까. 뭐 이런 판단을 좀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일단 여기까지 제가 할 말은 다 한 거예요, 앵커님. 그동안에 나머지 이제 앵커님이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 드릴게요. 네, 안 그래도 2차전지가 가장 궁금했는데 명확하게 가려운 곳을 긁어주셨어요. 추가 조정이 당분간은 더 나올 거다. 그래서 현금을 좀 마련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사실은 아래쪽에서 LG에너지솔루션 30만 원대 후반대 매수 얘기해 주셨잖아요. 한 37만 원 정도 이 시간에 물론 제가 없기는 했지만 꾸준히 또 이 시간 계속 해주셔서 37만 원 후반대 이쪽에서 매수를 하셨을 테고 그리고 이 포스코 퓨처엠 예전에 포스코 케미컬 때부터 한 10만 원대부터 사셔서 다들 수익을 잘 내고 계실 텐데 일단은 좀 수익 난 거는 챙기고 보자 얘기를 해주시네요. 그러면은 제가 원래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것이 대안으로 어떤 쪽을 보세요? 라고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반도체, 자동차, 제약, 바이오 이 정도로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반도체, 제약, 바이오는 워낙에 강조를 해주셨고 올해 꼭 있어야 되는 종목이다 얘기를 해주셨고 핫한 쪽은 자동차 쪽입니다. 자동차 상대적으로 이 시간에 많이 안 다뤄봤던 것 같거든요. 자동차 섹터를 바라보는 시각은 좀 어떠세요? 네, 자동차는 10년 만에 관점을 제가 바꾼 거죠. 이게 좀 중요하거든요. 이것도 한 몇 번 정도 소개는 해드렸는데 현대차를 현대차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텐데 금융상품 관점으로 현대차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삼성전자 매수해야 된다 생각 안 하고 반도체 ETF를 만드는데 삼성전자가 필요하니까 삼성전자를 59,000원에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분들은 팔지 말고 7만 원까지 가져가자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뭐 셀트리온 이들 주식을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관점을 제시해드리는 게 아니라 바이오 ETF 상품을 만드는데 얘네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재 언택트가 시총이 부족합니다. 100조를 메꿔야 되는데 이 100조를 메꿀 수 있는 게 현대차다. 실적으로. 그래서 지금 실적 관련된 얘기 계속 나오고 전기차 쪽 관련되어서 지금 투자 발표를 계속 하잖아요. 그럼 이거를 현대차를 분석하기보다 지수를 만드는데 이번에 현대차를 써먹겠구나라고 해서 이제 현대차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관점을 바꾼 거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현대차에 대한 가격 전략이 좀 중요할 텐데 지난 시간에 제가 현대차의 기준을 잡아들었던 맨 처음 가격대가 16만 원이었습니다. 그건 이제 옛날이죠, 옛날. 이건 세태기 때의 밸류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레벨업이 된 거예요. 2등병에서 1병으로 진급을 한 겁니다. 너 내연기관 버리고 전기차 동참한다는 거지? 오케이. 그럼 16만 원 인정. 그럼 여기서 방어를 해준 거예요. 이제 그 다음 현대차 이제 한번 힘내봐야지. 너 이번에 시총 계속 밀리면 되겠니? 안 되겠지? 그럼 네가 비전을 보여줘. 저희 실적 좋은데요? 그거 가지고 약하다. 다른 걸 뭔가를 보여줘.
그래서 현대차나 기아나 현대모비스가 북미 쪽에서 이 전기차 사업에 대한 비즈니스를 키우겠다라는 게 공식적인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율주행 쪽으로 너도 넣어줄게. 근데 이게 시장에서 좀 인정을 해주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거고, 그러면은 얼마의 가격이 중요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중요한데요. 그러면 지금 테슬라 가지고 현대차가 고생을 했으니까 고생하기 전, 요 밸류면 타당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 가격 기준이 얼마 정도 되냐면은 19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것도 글씨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제가 한번 확대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0.29가 현대자동차가 체질 개선하기 전에 밸류고 2016년도, 2017년도가 테슬라가 시장을 리드하기 전이에요. 중국에서 기가팩토리를 하기 전. 그때부터 테슬라한테 완전 주도권을 빼앗겼었죠. 내연기관이.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지금은 좀 정신 차렸잖아요. 정신 못 차렸을 때 밸류가 0.29니까 19만 원 정도가 지금 현대자동차의 적정 밸류가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앞서 이 방송에서 제시를 했던 거고, 요거를 넘어가게 되면 그러면 프리미엄을 준다는 얘기인데, 프리미엄을 준다는 얘기는 익스펙트를 인정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현재가 아니라 익스펙트, 돈의 힘에 의해서. 그러면 20만 원을 넘어가주는 시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현대자동차 기준으로 지금 19만 8천 원인데 만약 20만 원을 제압하면 그동안 너는 2등병 신분에서 1병까지 갔는데 네가 병장까지 못하더라도 상병 정도까지는 너의 지위를 유지를 해줄게. 등업시켜줄게. 그게 지금 현재 시장이 주고 있는 메시지가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저는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면 22, 3만 원 정도까지 만약에 열리게 된다면 현대차나 기아나 현대모비스를 가지고서 종합주가지수 2,550선에서 2,600선 이상을 만드는데 활용할 수가 있겠다. 그러면은 배터리 빈자리를 메꿀 수도 있을 것이고, 언택트가 지금 부진하니까 바이오하고 손잡으면서 이번 삼성전자 간식 시장 돌려놨는데 우리도 한번 참전하지 않겠니? 이런 식으로 돈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을 해서 현대차에 대한 의견을 이렇게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이 시간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시장의 흐름이 다소 좀 바뀌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2차 전지 일단은 조금 한 걸음 물러서서 흐름을 지켜보고 다시금 재접근 시점을 잡아보셔도 괜찮으니까요. 그렇다면 대안이 어떤 쪽이 있을까? 반도체, 제약 바이오, 그리고 자동차에 대해서도 오랜만에 다시금 긍정적인 시각으로 얘기를 해주셨네요. 이렇게 해서 마감의 정석이었습니다. 저희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고민 많으실 거예요. 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 매도 기회를 놓친 건 아닐까? 이어지는 진짜 쉬운 진단 시간에 그 고민들 모두 다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감의 증권통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